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즉 경매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경매를 하고 있는 초보지만 그래도 제 소소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처음에 마음가짐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진입장벽이 높은 재테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정말 될까 하면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하면 정말 돈이 듭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도 강하게 키우셔야 하고요.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아서 이미 결론은 눈치채셨겠지만 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인도 명령 신청 무료로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경매의 루트를 알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찰을 하다 보면 운 좋게는 처음에 또는 언젠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아, 드디어 내가 낙찰을 받았어. 이런 감격의 순간이 오게 되는 날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고 치면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온전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하면서 등기도 마쳤는데 그 집에 누군가가 아직까지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내 집인데 빨리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나가지 않는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인도 명령입니다. 사전적으로 정의는 부동산의 점유 권리를 점유자로부터 경매 낙찰자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자 입장이 되어서 보면 점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점유자, 즉 집을 낙찰자에게 넘기도록 해야 하는 인도 명령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즉 금전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빚이 있으니까 채권자,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그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기 소유의 집을 월세나 전세로 주지 않고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대항력이란 개념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항력은 일단 제외하고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이 나 좀 여기 잠시 살게 와 같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인도 명령 대상자에 속합니다. 인도 명령 절차는 간단합니다. 법원에 있는 인도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판사가 알아서 인도 명령 결정을 해줍니다. 당신 그 집 비워주시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자, 지금 보시는 서류는 제가 제출한 인도 명령 신청서가 법원에서 결정, 즉 인용이 되어서 발송된 결정문입니다. 보시면 주문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즉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한 이유에는 부동산 임의 경매에 권하여 신청인의 인도 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내 집이니까 주세요. 법원에서 판사도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드디어 나오네요.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할 때 제출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낙찰자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는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때 법무사가 낙찰자에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도 같이 할까요? 그러면 낙찰자는 네, 같이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명도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진짜 경매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순진했을 때 보다시피 법무사가 인도 명령을 10만원 책정해서 저한테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10만원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또 하나 낙찰받습니다. 낙찰받고 법무사에게 잔금 납부 및 등기를 맡기니 이번에는 보다시피 인도 명령 신청 비용을 5만원 적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10만원이었는데 왜 또 5만원이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금액이 들쭉날쭉이네 하면서 저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알아보니 인도 명령 신청은 그냥 간단하게 신청서에 기본사항만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능청스럽게 법무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거 다른 데는 다 서비스로 해주시던데 왜 여기만 돈을 받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매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쭉 이용할 건데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무료로 해줍니다. 이제 몇 번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받은 법무사 영수증입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서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처음 경매를 했을 때는 이것조차 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경매하시고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인도 명령 신청은 앞으로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매하는 직딩 아빠였습니다.